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혼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반갑습니다. 한뼘 차이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 우리가 매주 만나는 한 뼘 차이인데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맞아요. 요즘 또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랜만에 유행어를 한번 해볼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저 요즘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을 가슴에 안고 시작했던 남북 대화인 만큼요. 앞으로도 좀 지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같이 좀 걸어가길 우리 한 뼘 차이도 좀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송이는 지치지 않고 더 발랄하고 더 재밌게 더 활기차게 이 자리를 한 뼘 차이 식구들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한 뼘 차이를 캐나다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왜 우리 방송 다시 듣기 업로드 빨리 안 되냐고 꾸중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제가 그래서 제작진들 좀 집합시켜놓고 엎드려 뻗쳐 시켰습니다. 예, 똑바로 일하라고. 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맞아요. 해외에서 듣고 계시다 지금. 와, 우리 한 뼘 차이가 이 정도로 또 인기가 좋은 줄 참 몰랐네요. 네. 멀리서 듣고 있는 우리 한 뼘 차이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순서도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최근 북한 측에서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분위기가 완전 얼어붙었어요. 맞아요. 또 한 뼘 차이 진행자로서 마음이 정말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른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해빙 무드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뼘 초대석에서는 이른바 대북통으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네. 정치 구단이십니다. 예. 민생당의 박지원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 민생당 전 의원으로 부르지 말고 네. 네네.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와. 불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그 교수님, 의원님. 예, 의원님께서 이제 청와대 가서 어찬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기사가 뜨더라고요. 예. 지난 17일 날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전직 장관 네 분하고 네네.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자 해서 한 2시간 아주 허심탄회한 네네. 데서 여러 가지 남북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그 의원이실 때도 바쁘셨겠지만 요즘은 방송 활동이나 이런 청와대 오찬이라든가 또 교수님으로서 또 활동하시는 거가 더 바빠지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방송인이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으로 부를 게 아니라 방송인 박지원 씨 모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시사 채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계속 보면서 그 정말 톡톡 써도 그 사이다 멘트들 그 자주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워낙 또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정치에 관한 예언이 예언. 거의 다 들어맞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즘. 제가 고래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네. 방송 안 하고 춤춰 버립니다. 유머도 이렇게 장착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춤추는 모습 많이 보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의원님 요즘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방송이 실례지만 그 몇 개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새? 11번. 오늘요? 오늘만? 아니 오늘은 예. 6번. 6번 하루에 6개요. 웬만한 스타들 부럽지 않네요. 완전. 그런데 워낙 바쁘죠. 출연료를 저한테는 많이 안 줘요. 왜요? 방송인인데 출연료 받지 않고 어떻게? 시사 프로그램이 좀 작나요? 돈을 많이 주지. 우리 그래요? 황현희 선생처럼 네.
이렇게 연예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정치인한테는 아주 적게 줘요. 근데 의원님 저는요. 의원님 지금 그 연예인 배우로 그 배우의 그 아버지 역으로 데뷔를 하셔도 정말 무색하거든요. 내일은 단편 영화 찍습니다. 진짜로요? 영화도 찍으세요? 아니 글쎄 예, 예. 그 6.15에 대한 6.15 공동선언. 그에 대한 그 단편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하는데 거기 뭐 독립 영화 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문화관광부 장관 출신인데 출연료 안 받아야죠. 그러면 그냥 기부하는 마음으로 아니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도와드려야지. 와. 그렇군요. 자기들은 준다고 그러는데 네네. 또 우리 보좌관은 네. 얼마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내가 명색이 문화부 장관 출신이고 오. 영화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제가 장관할 때 1,500억을 지원해서 JSA 공동경비구역, 네. 쉐리 이런 영화가 제작돼 가지고 오늘의 쉬리죠, 대한민국 쉬리. 쉬리. 예, 이런 영화가 제작돼서 오늘의 대한민국 영화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화가 굉장히 르네상스였어요. 아, 그렇죠. 한국 영화가 그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저한테 예, 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영화 칼질하지 마라. 오, 좋다. 멋있다, 멋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네 이름이 박지원 아닌가? 어? 지원하라고 박. 사실 아니 그러면 그때 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네요. 한참 그 남북한의 그 이제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많이 볼 시기였는데 제가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네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라도 사실 개그계도 좀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요? 굉장히 성대모사 같은 것도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받아주시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패러디하기도 편했고 그때 네. 당시 굉장히 좀 웃음이 좀 많았던 기억이 나요. 북한은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을 약간 미남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미남이죠. 네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왔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쪽 대통령들 대통령 왜 저렇게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벌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처벌을 받았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생겼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네. 예. 어쨌든 예. 김정일 위원장이 예.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 새롭게 나오는 영화 네. 이렇게 비디오 네. 떠가지고 많이 보내주고 그러셨어요? 특히 임권택 감독의 춘향견 네네. 우리는 춘향전이라고 하지만 네네. 북측에서는 견 하잖아요. 네네. 그 이름이 좋다고 꼭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 영화 봤는데 네.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네. 그 주연이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네네. 어떻게 전라 배드신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문화부 장관으로서 그걸 느끼고 네. 이건 좀 가이질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네. 특히 영화계 가이질하지 마라. 그래서 저하고 임권택 감독님하고 굉장히 가깝지만 네네. 안 했는데 저하고 똑같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보내는 것만 좀 잘라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편지 없는데. 편지. 네. 어쨌든 그렇게 문화 발전이 그때 당시에 많이 됐고 한국 영화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었는데 사실 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화적인 교류도 사실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북 상황이 맞아요.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엄마 전에 또 이제 북한의 엄포 아닌 엄포가 우린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게 놀란 것 같은데 이런 심각한 상황인 거 맞죠, 의원님? 대단히 어려운 처지이고 네. 사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예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특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제가 특사를 했는데 다시 20년 전 6.15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특사로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야말로 정치권에서는 대북통으로 잔뼈가 굉장히 굵은 박지원 전 의원님께서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길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김정일 위원장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두 가지 유언을 받았다. 첫째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 보장을 받자.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고 경제 지원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은 유은 통치를 하는 거니까 하고 있을 거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저는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지원 약속을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 회담할 때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아, 좋았죠.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그렇게 해놓고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 네, 그 결렬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때까지 그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그들의 인민에게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폐기하고 미국의 경제 해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 발전하자. 네. 이렇게 인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사실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마는 평양 공동선언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일 능라체육관 네네. 네. 거기에서 15만 아우. 평양 유민들 그 앞에서. 주민들. 그렇죠. 네네. 에게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은 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연설을 해서 사실상 인민들에게 공표를 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걸로 알고 평양역에서 인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네.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그렇죠.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렇죠. 얼마나 신나게 갔냐고요. 네네. 그런데 딱 회담장에 들어가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에서도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풀어주고 그렇죠.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전체 핵을 폐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니까 뒤로 넘어져 버린 거죠. 갑자기 의견을 바꾼 거죠. 바꾼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네, 뒤통수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상회담이 결렬된 모습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에서도 100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돼도 북미 간의 합의가 안 되면은 실천될 수 없다 그렇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연결 등 경제 협력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했고 오. 지금 이 코로나가 웬수예요.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잘 아시지만 맞습니다. 이게 원래. 북한은 북쪽도 꽤 감염. 심각한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경제 사정이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네. 감염 치료 시스템이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국경 폐쇄부터 하고 이제 폐쇄했죠. 예. 이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네. 우리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맞아요. 특별재난기금을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받았습니다, 원님. 그렇죠. 네. 저는 기부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의원님 그 틈을 타서 또 자랑을 하시네요. 깨알 아니, 홍보를 또 제가 예. 받았다고 하면은 네.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네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북한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죠.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제가 듣기로는 3개월째 배급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평양시를. 평양 뭐 전체 내가 볼 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 한송이 씨 네네. 같은 좋은 탈북인도 계시지만은 일부가 네.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음. 그런데 웹사이트에다 코로나균을 1달러짜리에 발라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의원님. 그렇죠. 세균전이죠.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네. 환자들 물판으로 사서 북한에다 보내면은 어머, 저 진짜 처음 하는 소식이에요. 코로나로 김정은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삐라를 일부에, 보내니까 예, 일부가. 일부의 그런 안 좋은 아,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분이죠. 몇 사람 예, 예. 되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분노하죠. 기폭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네네. 네. 저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가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2016년 3월 네. 대법원 판결로 이건 보내서는 안 된다 하고 판결이 난 거예요. 대북 전달. 그렇죠. 아, 대북 전달을 못 표현의 하겠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더 우선한다. 중요하다. 네. 그리고 법을 18대, 19대, 20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지. 네네. 네네. 그때 이제 제안을 했는데도 통합당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통과가 안 됐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 네. 9.19 평양 선언, 네네. 군사 합의에 의거해서 우리는 안 보내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코로나 이걸 하느냐 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을 좀 쫙 설명을 해주신 것 네네. 같은데, 뭐 어쨌든 미국의 약간 갑작스러운 배신감.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이 다 복합이 돼서 복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폭발한 거네요. 폭발을 한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삐라가 아, 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이제 그 북한에다가 이제 삐라를 보내는 거 이제 코로나 뭐 바이러스 묻혀서 보냈다 이런 건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탈북민으로서 어떠한 그 적대간의 행동을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완전한 도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도발이죠. 그리고 현행법 위반이에요. 아, 제가 네네. 17일 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네네네. 오찬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건 현재의 법 가지고 네. 또 단속할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통일부 장관이 물러가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됐든 이건 잘못이고 탈북인들도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왔으면은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럼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의원님 그 제가 좀 궁금한 맞아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좀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를 묻혀서 대북으로 보낸다 이런 건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나 뭐 1달러를 넣어서 북으로 보낸다든가 뭐 좋은 의미로 쌀을 뭐 페트병에 담아서 보낸다 이런 행동 자체를 다 좀 자제를 해야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제도 해야 되지만 네네. 법적으로도 아, 범법행위예요. 아. 위반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단속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도대체 페트병이라도 아닐망정 혹시 코로나 혹시라도 균이 묻혀 있다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수 있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것을 단속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은 그런 실망감이 강하게 묻어나오는 나타났다.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혹시라도 이 평화 모드에서는 그런 자그마한 일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데 김여정이 거의 전방에 나서서 이게 남한 쪽을 계속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난하죠. 좀 커지고 있는데 네네네. 김정은이 약간 한 발 좀 뒤로 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고 네. 그 내용이 그러한 건데 당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네.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이 원장으로부터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임해서 내가 대남 총괄이고 다 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네. 현재 제2인자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아이들이 3명인데 네. 큰아이가 11살이라고 알고 어리죠.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어머, 특급 비밀을 여기서 또 공개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아직은
후계 구도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리죠. 예. 너무 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그러한 것도 인민들한테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역할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지금 현재 뭐 입장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어렵고, 근데 그런 약속들이 현재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던 걸 해주지 않으니까 뭐 항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선택이나 문장 선택이나 그다음에 갑자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킨다거나 네. 이런 행동들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을 해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는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지만 네네.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배신감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 한송이 선생 앞에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북한의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용어는 항상 거칠고 조금 심해요. 네네. 예를 들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몇 년 전에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아, 그랬죠. 그랬죠. 불바다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포용해줘야 돼. 네. 이해를 해주자. 아, 이해를 좀 해줘야 저는 되는 그렇게 부분이다. 생각하고 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상황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 중에 우리가 내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니까 남쪽에게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다가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래도 오바마 때보다는 트럼프 때 굉장히 좀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정체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를 알아달라 이렇게 좀 뭐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주 뭐 잘 해석하시네요. 네네. 성동격서죠. 여기서 소리 지르니까 저쪽이 알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네. 당신이 좀 알아들어라. 너무 도대체 관망하지 않냐 지금? 선거한다고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눈 한 번도 두지 않지 않느냐.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상황이죠. 지금. 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한테 지지도가 뭐 12% 많이 차이가 나죠. 막 차이가 나고 언론의 어렵다. 여론조사는 예. 그리고 인종 갈등, 코로나가 얼마나 심해요. 그렇죠.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눈도 안 주고 있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없죠. 트럼프 없죠.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남북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면. 만약 북한 핵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아유, 그러면 이건 끔찍한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되겠죠. 끔찍하죠. 그렇기 끔찍하죠. 때문에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네. 미국과 북한의 문제입니다. 음. 그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조정을 해서 참 21세기 최대 사변인 북미 정상회담도 2번씩이나 열렸죠. 열렸죠. 음.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네네. 그러한 삼국 대통령 원수들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북한이 원망스럽지만은 역지사지에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은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 때문에 도와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됐든 풍계리 핵시설을 파괴했죠. 폐기했고 예, 폐기했죠. ICBM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을 석방해줬고 석방했죠. 또 미군 유해를 보내줬고 나는 소환을 뭐냐? 했죠. 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여겨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있고 그럼 미국이 해준 것은 뭐냐?
미국이 해준 것이 대한민국이 없다. 경제 지원해 준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북한은 지금 연일 언론을 통해서 자꾸 뭐 연락 사무소 폭파는 뭐 시작에 불과하다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더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걱정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거든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예를 저는 들어서- 있을 것으로 그래요? 불행하게 예측합니다. 뭐 군사 도발이라든가 군사 이런 게 도발 있죠. 있을 것 있을 같습니다. 것이라고 있어요. 보십니까? 있어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 네네.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네네. 백두혈통 제2인자 김여정.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담화를요. 북한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다 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자기들의 지도자, 백두혈통 지도자가 인민들한테 약속하고 못한다. 그럼 어떤 극적 전환이 없이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지금 개성공단에 네네네.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하겠다. 네. 없어질 것이다. 오. 이해고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또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단지를 군 요새화, 즉 군 시설로 들어가겠다. 또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겠다. 네. GP 다 하겠다. 지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철모 쓰고. 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은 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북한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예, 예. 북한이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고 네. 우리도 어떤 전쟁을 걸어와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못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네. 연평도 포격등 그런 국지적 도발은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고 매우 높다. 매우 불행한 일이 전개될 수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너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연평해전 같은 그 안타까운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는 들어줄 지금 일이잖아요. 수는 현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네네. 않도록 네네. 비록 6월 15일 날 특사 파견 비공식을 제안했지만 했죠. 네네. 그건 특사 파견은 항상 비공식이에요. 네네네. 저 할 때도 네. 네. 제가 6.15 20년 전에 할 때도 다 비공식적으로 다 발표 안 했잖아요. 네네. 아무도 그렇죠. 몰랐잖아요. 네네. 합의되니까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공개해버리고 네. 비난하는 것은 외교상 금도에 어긋났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라는 거 하는 것이 분단 후 때로는 전쟁도 하고 네. 때로는 긴장, 도발 항상 어려우면 속에도 이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또 평화가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이번에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고 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때문에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다고 전화는 다 없애버리고 아. 그래서 참 위기이지만은 여기서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전쟁 나면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은 참 이게 웃으면서- 남북 관계가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해서는 안 말이 된다. 아우, 그럼요. 저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요즘 남북 관계가 정말 살얼음 같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화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그 대화 얘기는 특사로 풀어야 네, 된다고. 네.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저는 이 코로나가 네.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네. 그러한 대화의 길이 열려야죠. 네. 그리고 또 북한을 계속 두드려야죠. 문을. 문을 네. 두드려야죠. 저 두드려야 된다고 해서 망치로 네. 두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의원님,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제 남북 관계를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밀어내더라도 네. 북한도 한계가 있죠. 아. 김정은 위원장도 만약 네.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지금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오더라도요. 네. 조금씩 들어온대요. 조금씩 한 네. 90%가 막혔다고 전 그렇죠. 들었습니다. 화물차가 오면은 화물과 운전기사를 북한에서 3주간 격리시킨다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푸고 중국으로 가면 또 중국에서 2주간 격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적지만은
비싸잖아요. 네.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네. 20년 사이에 북한이 많이 개혁 개방됐고 핸드폰이 약 600만 대, 장마당이 약 800여 개가 네네. 됐기 때문에 정보가 흘러요. 네. 그래서 이 굶어 죽는 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월담한다, 담 넘어간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안 할 만약- 일이 없다. 예. 그렇죠. 만약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인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결국 대화를 해서 또 미국이 좀 양보해 줘야 돼요. 그렇겠죠. 예.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은 안 돼. 아, 그래서 예. 그 길을 모색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대화를 풀어야 되는 것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 특사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뭐 본인을 보내달라 뭐 그런 말도 하시고 계시고 예, 근데 아직 웃고 계시네요. 만약에 대북 특사로 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박 전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가신다면은 혹시 뭐 의향은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던데요. 20년 전 네. 제가 특사로 갈 때도 네.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식 성명을 통해서 국정원 나서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운명 공동체를 보내라. 오. 그래서 제가 선발이 됐는데 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돕기는 하지만은 측근은 아니에요. 왜요? 아니 얼마 전에 식사도 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뭐 식사한다고 측근. 너무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딱 만났으면 쫓겨자잖아요. 아, 송희 씨 자기보다 너무 아니, 부러워가지고. 이런 밝은 질문이 너무 좋네요. 왜냐면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식사 정도 하면 완전 북한, 최측근이죠. 북한 평양에서 네. 김일성 수령을 만난 사람을 김정일 위원장은 최우대를 합니다. 오. 또 저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보자마자 장관 선생은 금세 텔레비 나오더니 벌써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장관 선생이 6.15 공동선언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우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고 다 보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 북남 와. 순회 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하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네. 그리고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갈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해서 보내면은 그 특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죠. 이제 다른 입이 돼서 그렇죠. 대화를 그렇죠. 나눈 거죠. 그럴 예. 때 저는 함께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이지. 제가 특사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인정은 안 할 것이다. 네. 어. 물론 나도 네. 측에 상당히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원하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어쩐지. 뭐 예를 들어서 DJ님의 입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입까지는 아니다. 네. 뭐 왜 이렇게. 그렇게 저를 슬프게 만들어요? 슬픈 거 아니에요, 의원님.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만큼 대북 통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뭐든지 가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게 지금 보건협력, 보건협력.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관광 네. 이런 건데 관광 재개 금강산 예를 들어서 예. 그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북측에서 성이 안 차요.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결국 메인은 미국에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그 점이죠.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통일부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을 해서 네. 그전에 부총리였어요. 네네. 그렇죠. 부총리로 격상을 해서 김여정 2인자니에요. 네. 그렇죠. 백두혈통이 이제 카운터파트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때로는 미국이 좀 심하게 하면은 한바탕 붙을 사람 이렇게 좀 헤비급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또 그런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의원님 진짜 네. 본인 자랑 너무 잘하시는데요. 기승전. 네. 박지원. 그러니까 살짝 연예인으로 말하면 관종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그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예, 이건 아니 누구나 누가 또 전 너무 좋아요. 아니, 박지원 누구나 자랑을 안 해주니까 나라도 하고 다녀야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 아니 얘기하니까. 너무 잘못했네요. 옆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좀 잘한 것 아니 그럼 같아요. 대북 예, 우리 특사. 황현희 선생이 네. 네네네. 나를 잘 못 알아봐. 아니 대본대로 해서 그래요, 예, 예. 의원님. 그 작가가 문제구만. 예. 아닙니다. 우리 작가님이 아닌데. 대본대로 안 했습니다. 예, 네네. 예. 아, 의원님 그러면 대북 특사를 우리가 좀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렇죠. 이시라거나 뭐 이인영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죠. 뭐 요 두 분 정도로 좀 좁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후보군을. 뭐. 예, 예. 그런 분은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도 거론되니까 그런 이제 그렇죠, 그렇죠. 헤비급이죠. 좀 헤비급이죠. 높고.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네, 네. 네. 그런 분도 좋고 북한을 제일 잘하는 최고의 권위자인 서훈 함께 가면 좋죠. 아, 서훈 의원님까지. 서훈. 아. 국정원장. 아니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분 추천을 추천한다면 하신다면? 과연 어떤 분이 적임자일 것이다. 한 분만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하면 제가 찍혀요. 아, 왜 그래요, 의원님? 아, 말씀해 주세요. 다 저 그런 편집할게요, 거잖아요. 편집. 아니 편집. 선택과 안 넘어오시네. 대통령의 네네. 인사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 저를 또 보내려고 하는데 아. 남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내 자랑인가? 아, 의원님 진짜 완전 네. 짱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내가 가야 되지 네, 않을까. 뭐 이런 맞아요. 아닙니다. 아, 솔직히 거물급은 우리 의원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유튜브 뭐 그리고 이제 시사 방송 이걸 보면서 그 톡 써는 사이다 같은 거 멘트는 아, 그럼요. 의원님이 최고시거든요. 네. 현희 씨. 네. 네네네. 저렇게 성희 씨처럼 해봐요. 저 너무 잘하죠. 예. 아, 불러주세요. 네. 제가 좀 넉살이 좋지는 못합니다. 예. 아, 근데 저도 항상 그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면서 네네. 우리 또 박 전 의원님,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라고 네네. 불러야겠죠. 박 교수님의 의견을 항상 들으면서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네네. 잘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고 또 좋은 말씀 드리니까 아, 너무 좀 자리가 너무 좋고 네. 예, 앞으로도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예, 많이 예. 불러주십시오. 저는 오늘 거물급 그 이제 앞으로도 또 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의원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안 하십니까? 왜요?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 나이가 이제 무슨 또- 뭐 아, 상관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지 아니, 않습니까? 진짜요. 그래서 자, 오늘 자, 네. 넘어갑시다. 저는 오늘 의원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뒤에는 우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불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지금 위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분들 마음에 좀 위안이 좀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네.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통일부 장관과 함께 2시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6.15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남북 관계가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특히 대남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아버님, 할아버지가 하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남북이 대화를 하고 특히 미국이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설득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까? 맞습니다. 금강산에서도 또 뭐 군사 요새와 접경 지역 군사 훈련, GP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네.
코로나를 극복해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코로나 사태를 같이 남북이 잘 극복해 나간다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게 좀 가장 듭니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예. 출연료 많이 주면 아까 출연을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PD님? PD 형, 내 거 PD 드려, 어디 내 가셨어요? 거. 내 거 더 드려요, 내 거. 우리 예, 예. 김연경 네. 농구 선수가 네네. 자기 연봉을 깎아서 자기 팀 맞습니다. 흥국생명이 같잖아요. 네. 와.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더. 아니 제가 문화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독립영화를 위해서 거기는 출연료를 안 받겠다고 했지. 여기는 받겠다 이거죠? 그런데 또 황인희 선생 끝까지 받아가면 제가 그냥 주는 대로 받든지 안 받든지 하겠습니다. 이건 달라는 거예요. 예? 이건 달라는 겁니다. 너무 눈치 빠른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혹시 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또 만나뵙고 네.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이승철의 아마추어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혼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